여러분, 이별 후에 공백기를 보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은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아무리 조용히 있어도, 연락을 아예 안 했어도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대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도 회복되지 않고 공백기는 그냥 시간 낭비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는 분명 잘하고 있다고 믿는데 실제로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조용히 참고 버티고 있는데도 상대가 미동도 하지 않는 이유, 공백기가 아무 효과 없이 끝나버리는 이유, 바로 그 단 한 가지가 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기다리는 중인가요? 아니면 회수하는 중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착각합니다. 기다린다고 공백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연락을 안 한다고 공백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사라졌다고 상대가 나를 잃었다고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든 공백기와 상대가 느끼는 상실감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백기 효과를 못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때문이에요. 여전히 감정이 상대에게 열려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연락을 끊었어도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상대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감정은 그대로 상대에게 향해 있습니다. 공백기는 조용해지는 시간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상대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으로 써버립니다. 이러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상대는 여러분을 잃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아, 얘는 지금 버티는 중이구나. 시간이 지나면 또 연락하겠네. 내가 흔들면 또 돌아오겠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아무 불안도 느끼지 않습니다. 불안이 없으면 후회도 없어요. 후회가 없으면 감정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공백기를 보내고 있는데도 상대가 편안한 이유, 그 단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상대는 아직도 여러분을 갖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걸 끊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질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은 공백기 동안 조용히 참는 것에 집중을 했었나요? 아니면 내 감정을 회수하는 것에 집중을 했었나요? 참는 사람은 공백기 효과가 없습니다. 회수하는 사람만 공백기 효과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두 종류의 사람이 갈립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연락을 끊고 조용히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상대에게 묶여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유형은 연락을 끊을 뿐 아니라 마음에서 상대를 완전 내려놓은 사람. 공백기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전부 첫 번째 유형이에요.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채로 행동만 멈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상대가 느끼는 건 단 하나예요. 얘는 아직도 나 좋아하는데 버티는 중이구나. 상대가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공백기 실패의 99%의 이유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조용히 해도, 아무리 표현이 멈춰도, 아무리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도 상대가 여전히 나를 좋아한다고 확신하면 공백기는 단 1%의 효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몰랐던 공백기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공백기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측을 깨는 겁니다. 상대가 봤을 때 여러분이 더 이상 예전에 여러분이 아니게 되는 것, 상대가 가졌던 확신이 무너지는 것, 상대가 여러분의 감정을 마음대로 소비하던 루트가 끊기는 것, 상대의 감정 시스템에서 여러분이 보장된 사람이 아니라 알 수 없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공백기는 이 전환이 일어나야 비로소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이 전환점을 만들지를 못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전히 감정이 열려 있어서 그래요. 마음은 그대로 상대 앞에 놓여 있고, 여러분의 시선도 상대에게 고정되어 있고, SNS에도 상대를 의식해서 올리고, 일상도 상대를 기준으로 움직이고, 생각도 감정도 전부 상대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공백기 효과가 단 1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묻고 싶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공백기 효과가 생기나요? 아주 단순해요. 단 하나의 전환만 일어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이 일어나면 상대는 늦든 빠르든 반드시 흔들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예요. 아, 나는 진짜 공백기를 한 적이 없었구나. 그냥 참은 거였네. 여러분이 이걸 인정하는 순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참는 공백기, 기다리는 공백기, 버티는 공백기, 이건 전부 실패하는 공백기입니다. 이제 진짜 공백기를 시작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단 하나의 전환. 여러분이 감정을 닫고
방향을 바꾸고 마음의 중심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거고. 하지만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상대의 감정도 전환됩니다. 상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조용하지? 왜 나한테서 시선이 빠졌지? 예전 같지가 않네. 좀 뭔가 바뀐 것 같은데.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몇 주 뒤. 혹시 내가 잃은 건가? 여기서 흔들림이 시작됩니다. 상대의 흔들림은 이렇게 옵니다. 아주 조용하게, 아주 은은하게, 아주 뒤늦게. 여러분이 먼저 감정을 회수하지 않으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감정을 잡고 방향을 바꾸는 순간부터 상대의 뇌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타이밍에 흔들리는지, 어떤 지점에서 후회가 시작되는지 이 모든 흐름을 정확하게 아셔야 공백기가 진짜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다음 흐름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해요. 왜 어떤 사람은 공백기 효과가 강하게 오고 어떤 사람들은 공백기를 아무리 해도 일어나지 않는지,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어지는 설명에서 여러분의 공백기가 드디어 효과가 있는 공백기로 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백기가 진짜 효과를 내는 사람들과 아무 효과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아주 확실한 차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이를 평생 몰라요. 그래서 공백기를 아무리 해도 매번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마음은 여전히 상대방한테 빨려가 들어가야 하고, 감정은 상대방의 기분을 따라가고, 행동은 조용하지만 생각은 여전히 상대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이러면 상대의 뇌는 결코 잃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그냥 안전장치처럼 거기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언제든 돌아오면 받을 사람, 자신을 좋아해 줄 사람, 자신에게 다시 감정을 줄 사람, 여러분이 아무리 멀어진 척해도 그 사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상대는 단 1초도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공백기를 제대로 시작하면 상대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부터 불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올리던 스토리를 멈춘다든지, 늘 하던 반응이 사라진다든지, SNS에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든지,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면 상대의 뇌는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인간의 감정 시스템은 안정된 패턴이 깨지면 반드시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예측 가능했던 사람이 예측 불가능해지는 순간 감정은 다시 그 사람을 추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전에는 상대의 말, 상대의 시선, 상대의 반응 하나에도 온 신경이 쏠렸었다면 이제는 반대로 여러분의 에너지가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상대 중심으로 살던 생각의 구조가 잠시 멈춰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움직임, 여러분의 감정의 초점이 옮겨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공백기는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회수되는 순간 상대의 마음도 다시 여러분을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해지는 게 있어요. 상대는 여러분이 멀어지는 걸 느끼면 무조건 바로 연락을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참 오해를 많이 해요. 공백기 효과는 즉각 연락으로 나타나지는 않는 거거든요. 상대의 마음은 먼저 흔들리고, 그 흔들림이 불편함으로 바뀌고, 그 불편함이 생각으로 바뀌고, 그 생각이 시간이 지나 감정이 됩니다. 감정이 어느 정도 쌓여야 비로소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흐름을 조급하게 바라보면 안 돼요. 공백기는 상대가 불편해진 시간입니다. 이 불편함을 만드는 게 여러분의 역할이에요. 불편함은 재회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이 멀어진 순간부터 상대는 조용히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한 선택이었나? 쟤 왜 이렇게 조용해졌지?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반응했었는데 지금 왜 아무런 말이 없지? 완전 끝난 건가? 혹시 다른 사람 생겼나? 이런 생각은 절대 겉으로 티나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 뇌에서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생각들이 쌓이고 감정이 올라오면 그제서야 행동이 나타납니다. 공백기의 진짜 목적은 바로 내적 흐름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상대가 불편함, 의문, 감정, 후회, 행동의 순서를 밟게 하는 것. 그런데 이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감정이 다치지 않는 사람들. 마음은 상대에게 그대로 열려있고, 공백기 동안에도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까? 언제 연락할까? 어떻게 하면 흔들릴까?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들. 이러면 공백기는 이미 실패입니다. 공백기의 목적은 기다림이 아니라 내려놓음이에요.
내가 먼저 감정을 내려놓아야 상대의 감정이 뒤늦게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마음속에서 상대를 붙잡고 있다면 상대는 여러분을 잃었다고 절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공백기 효과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 더 있어요. 공백기 중에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운동 인증을 올리고 잘 지내는 척하고 내가 성장했다는 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는 이런 의도를 너무나도 잘 읽어요. 아, 얘 또 나한테 보여주려고 이런 또 생쇼를 하는구나. 이 생각이 단 1초라도 떠오르면 끝이에요. 그 순간 상대는 다시 우위에 서고 여러분은 하위 프레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공백기 효과가 사라진 이유는 행동이 아니라 방향성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행동을 하느냐가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공백기는 상대를 흔들기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공백기는 나를 회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회수하면 상대는 내가 회수한 만큼 나를 잃습니다. 여러분이 딱 여기까지 도달하면 이제 상대의 흔들림은 예측이 가능해집니다. 상대가 어떤 타이밍에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언제 후회가 시작되는지, 어떤 계기로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지 상대는 여러분이 사라진 듯 보이는 순간 바로 흔들리지 않아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감. 여러분이 조용해져도 처음엔 아무렇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인지. 며칠 혹은 몇 주 정도 지나서 왜 조용하지?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불편함. 패턴이 깨졌다는 걸 뇌가 인식할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비교. 여러분 없는 일상과 여러분이 있던 일상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는 상실감. 여러분은 잃었다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행동. 이 단계에서 연락이 오거나 주변을 탐색하거나 간접적인 이런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이 흐름은 거의 모든 재회의 케이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런데 이 모든 단계의 출발점은 단 하나예요. 여러분이 감정을 닫았다라는 그 전제, 감정을 닫지 않으면 상대는 단 한 개도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백기 효과가 없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마음이 열려 있다.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감정이 여전히 상대에게 가 있다.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 자신을 회수하지 않았다. 이 네 가지가 유지되는 한 공백기는 그냥 시간만 흘러갑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아주 간단해요. 감정을 닫는 거예요. 상대에게 주던 시선을 회수하는 거예요. 상대의 기분, 상대의 반응, 상대의 행동을 읽어내려는 그런 습관을 멈추세요. 여러분의 감정을 상대에게서 빼오는 겁니다. 이 순간 공백기는 비로소 효과가 있는 공백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흐름은 자동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상대는 흔들리고 여러분을 생각하고 불편해지고 뒤늦게 후회하고 결국 행동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연락은 우연이 아니라 그건 여러분이 감정을 회수했기 때문이에요. 공백기는 상대를 흔드는 기술이 아니라 나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되찾는 순간 상대는 여러분을 잃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재회의 문이 열립니다. 이별 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사실 관계가 아니라 나 자신이에요. 마음을 빼앗긴 쪽이 더 아프고 떠난 사람보다 남겨진 사람이 더 오래 흔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백기를 하면서도 계속 상대를 떠올리고 잘 지내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무너지고 시간을 버티면서도 어느 순간엔 다시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그리고 그 진심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진심을 어디에 두고 있었느냐가 문제였던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진심을 상대에게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져오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공백기의 본질이고 그게 재회의 첫 번째 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회수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은 조용히 흔들릴 거예요. 상대는 여러분이 잃은 사람이라는 인식을 비로소 갖게 되고 그 상실감이 감정을 다시 깨웁니다. 여러분은 떠난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환이 일어난 순간부터 재회의 가능성은 현실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감정 회수는 절대 가벼운 그런 일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 인생에서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자 동시에 더 단단한 사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잘하고 있어요. 흔들려도 괜찮고 생각나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상대에게 향하던 방향을 스스로에게로 다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방향만 유지하면 됩니다. 그 흐름이 결국 상대의 마음을 움직일 거니까. 여러분, 재회는 기적이 아닙니다. 재회는 기술이에요. 그리고 그 기술의 시작은 언제나 나를 되찾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대가 나를 붙잡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은 내가 나를 붙잡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괜찮아지고 있다. 나는 회복되고 있다. 나는 나를 되찾고 있다. 이 문장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감정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에요. 언젠가 상대가 후회하며 돌아오는 이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그 변화는 상대가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 끝까지 함께 갈 겁니다.